이 부정 세력 저쪽에서도 좀 긴장하거나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학습 효과도 있어.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더디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절차는 하나씩 제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벌인 범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법 시스템이 있으니 그에게도 변명할 기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법꾸라지처럼 너무 많은 권리를 혼자서만 누리려고 하는 건 문제지만 그래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긴장감을 갖고 윤석열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우리의 안목을 키워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언제 봐도 반가운 분입니다. 전계원 평론가님, 우리 스픽스의 대표님이기도 하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키아벨리 이렇게 초대받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보통 진행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출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진행보다는 패널로 나가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네.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네. 1대1 인터뷰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 좀 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일단 하여튼 오늘 형사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은 금세 끝나긴 했다고 그래요. 13분 만에 끝났는데 자 범죄를 실행한 건 지난해 12월 3일이었고요. 벌써 2달 반이 딱 지났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20일이니까요. 지난 2달 반의 소회 어떠셔요? 본인은 여전히 이제 내란 혐의가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느냐 아니냐, 선관위, 국회 침탈과 같은 것을 보면 명백하게 내란 혐의가 있는데 오늘 그 준비기일 첫 번째 준비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가장 주목하게 저는 본 것이 네. 지금 그러면은 검찰에서 기사한 내용 전체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한 2, 3주 정도 고민을 하겠다. 그러면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쟁점들을 기소된 내용을 쟁점을 가지고 준비기일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 좀 방향을 정하는데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인하지도 않는 이 애매한 상황을 왜 변호인 측에서 답변을 했느냐. 저는 이제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역시 궁색하구나.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그대로 속내를 드러냈다고 저는 이제 봤고요. 그러니까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범죄니까 인정하기 그러면 부담스럽고 사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죠. 무기죠. 네. 그다음에 부인하게 되면 이건 또 죄질이 나쁜 거죠. 죄질이 아주 나빠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인도 시인도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영상으로, 그다음에 녹음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을 실제 재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항변을 해서 그러면은 재판부의 일종의 부인하는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매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계속 극우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데 오래 견디지를 못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 재판이 앞으로 3월 하순에 2차 이제 준비기일이 정해졌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고 탄핵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면 이 재판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검찰이 기소라는 걸 해줘야 재판이 열리잖아요. 일종의 검찰이 그 요리를 차려서 밥상에 올려놓는 건데 지금 보면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좀 중구난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수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멈춰 있기도 하고요. 수사하는 곳이 네 곳이나 됩니다.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에다가 헌병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군사경찰까지 네 군데가 하고 있고 게다가 뭐 좀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본질적으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럼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대한
그 수사기관들의 행태는 첫 번째 눈치를 본다. 두 번째 권한이 있다 없다의 논쟁에 오히려 뛰어들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 있는 이 상황. 근본적으로는 불신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는 이들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특검이 되든 상설특검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정리정돈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는 지금 윤석열에게 공격적이니까 좋고 경찰은 살기 위해서 더욱더 집요하게 파헤치니까 민심을 얻고 있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 객관성을 저는 잃었다고 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제 바로 잡아서 수사의 내용도 정확해야지만 그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일단 불신하고 쳐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라는 게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이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구테타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가 아니라 국방부 직무대행, 장관 네. 직무대행이 군사경찰에 지시해서 수사하지 마라, 멈춰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버젓이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죠. 수사는 멈춰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만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네. 법과 원칙, 법치 그리고 헌법질서 밑에서 우리가 이제 법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의 역할을 해왔던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뢰를 얻을 만한 수사를 해왔느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 개판 아닙니까? 아, 네. 윤석열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수사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가 살아있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합니까? 네.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맹태영 게이트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꼴을 보라고요. 이게 무슨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다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로 지금까지 개판으로 굴러왔다. 지금도 개판 일보 직전이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잘한다고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면서 거기에 다 맞춰서 갈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불행을 만들 것인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소해 나갈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도 원판에서 새롭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강조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국가기관이 특정한 권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세워서 바로 잡을 것인지 저는 심히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점심 식사 막 마치고 네.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요. 생방송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많은데 고윈하님이 저도 궁금한데 네. 전계환 씨 서부 경남 출신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그 다음에 붙은 말이 재밌어요. 말투가 그런 듯 이게 서부 경남 뭐 동부 경남 뭐 경북 이게 말투로 다 구별이 됩니까? 예, 뭐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우스게 얘기를 하면 네네. 제가 경남 마산 출신이고요. 태어나기 마산에서 마산은 서부 경남입니까? 뭐 서부 경남으로 이제 뭐 불러도 칩니까? 되는 거죠. 네네. 예, 이제 아. 마산 창원 진해가 이제 같은 지금. 아 그러니까 대구뿐이 전내시가 아니라 경남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아. 정착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고. 그럼 지금 쓰는 사투리는 마산 사투리군요. 마산 사투리가 이제 근본이고요. 아. 그리고 대구 말투도 조금씩 나올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서울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서울 말투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 옛날에는 예. 뭐 사실 이렇게 말투를 지역별로도 많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뭐 네.
고윈님입니다. 네네. 저보고 입술이 두껍네요. 이런 말도 올라와 있는데. 그건 뭐 같은 분인데 왜 그러시 관심이 많은 분 같습니다. 아니 게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그 경호실 차장 네.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발려했잖아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고 법리에도 안 맞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찰을 네. 이제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 설명한 오늘 내용도 보면 아니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나 적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네. 법원에서 적법하다라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검찰에서 자 김성훈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떤 논리를 내세웠느냐? 그 형사소송법상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그 부분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가 없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검찰이 거꾸로 뒤집어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는 이게 거네요. 전형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편협하고 그리고 독단적인 행위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행위 결과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 왜 검찰은 지금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계속 3번이나 기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가 짚히는 게 있습니까? 이걸 지금 영장을 집행했을 때 거기에 비아폰과 관련된 서버를 가지고 오고 김성훈 지금 비아폰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금 못하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지어내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하고 가까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예.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검찰총장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답해달라고. 3번이나 네. 경찰에서 이렇게 영장을 집행하자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기각한 사유가 석연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김건희가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현재 생각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뭔가 약점이 잡혔습니까? 경호처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경찰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검찰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만한 내용이 잡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정치적으로 지금 기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똑같이 매우 정치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사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유냐? 김건희냐? 심우정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 전체가 경호처에 볼모로 잡혀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이 지금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영장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가고 있는데도 묵묵부답 또는 일체의 영장 집행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방침을 정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듯이 매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연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느냐? 첫 번째,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게 억울하면 검찰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라.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그것도 경찰이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법리에 안 맞았든지 안 맞는 걸로 했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검찰이 보장을 안 내놓으면 했든지. 경찰도 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 잘못했습니다라도 하겠죠.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김건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죠. 뭔가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닌가.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락을 명태균 저리 가라 수준으로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면 터무니없을까요? 아니요. 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나중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분은 대한민국 계속 살아야 될 거고 검찰총장 끝나면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어떻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경호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원래 검찰은 이렇습니까?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검찰총장이 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다 봐줍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다 봐줍니까? 이것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은 검찰 공직자로서의 사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검찰은 언제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행위라도 봐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일종의 흔적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돼도 이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공짜로 사회봉사활동 하듯이 하면 괜찮죠. 국가에서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에 맞는 엄청난 혜택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 법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봐주는 쪽으로 나서서 정말 검찰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에 나와서 대답할 때 보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할 때, 야, 정말로 저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무엇을 남겨주겠다는 것이냐.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자기만 살면 되고 자기 갈 길만 가면 되고 자기 안전 또 자기 네트워크의 안전만 도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권력의 수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요? 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가풍이 있고 지금 가풍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실제 비판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믿고 최초의 싶은 거죠. 초심으로 검사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사법고시를 했을 때 그 전에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다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국가 그리고 국민 그리고 공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냐 국가 발전에 헌신할 것이냐의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없이 처음부터 아예 시작할 때 서울대 갈 때 나는 권력 사유화의 그 주범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일종의 초심인데 네. 아니 뭐 여러 전공이 있는데 법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라는 물음이 있는 거고요. 정말 조용래 변호사처럼 민중과 함께 지내겠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아니 그래도 성공하려면 법대 가는 게 빠르지 않아라는 거고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를테면 법원의 길도 있고 변호사 개업의 길도 있는데 하필이면 검찰로 온 친구들의 생각은 뭐였을까 하면 좀 긍정적인 평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시비 거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럼 빨리 변호사로 가서 이제 법리에 밝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건 뭐 선택인데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가 되어서 공직의 길로 들어선 것은 월급이 적지만 명예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왔고 그것을 자신의 역량으로 인정받고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정말로 검찰총장의 자리가 얼마나 높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국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 발전을 시키는데 또는 우리의 법치를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니면 세상이 원래 다 그렇고 그렇죠. 뭐 돈 내고 돈 먹기 판에 남 때려서 내 이익 보면 되고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고 원칙 그거 지켜봐야 다 손해고 헌신해봐야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국가 가만히 있으면 내 도와주느냐 우리 공동체 다 썩어 자빠졌고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는데 왜 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선비처럼 그리고 고결하게 법치 외치고 원칙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뭐 그래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심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아서 또는 좌판 펴놓고 하루 때거리 해결한다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검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 중심에 저는 범죄자도 있지만 이 범죄자를 수사하는 집단이 악역을 맡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검찰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정말 개혁을 이번에는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네요.
당연하고요. 저는 22대 국회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런 조직이 있어서 저도 제 정신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우리 네네네. 오창익 대표님도 얼마나 정신 건강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각자 도생하고 그냥 독자 생존 외에는 없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규칙과 계약에 의해서 국민들과 맺었던 약속, 그것이 법률, 규범, 규칙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명의식 이런 것들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헌신성, 애국심, 국가관 이런 걸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깨져 버렸죠. 회복이 불능일 정도로.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특정한 사실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다. 네. 자기 주장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패가 갈려가지고 극소수의 극우 세력과 절대다수의 헌법소 세력이 정말로 화해를 못할 수준으로 지금 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부정선거 같은 게 절대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믿고 그냥 부정선거다 뭐 미국에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받아본 거는 윤석열 탄핵 관련된 일련의 수사와 그리고 탄핵 진행 절차에 나타나는 10가지 문제점에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것이 또 선거 부정이고요. 선거 부정만 가지고 또 10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네.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쳐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럴 때 원칙과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현실 때문에 정말로 심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윤석열 형사재판으로 돌아가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거에 대해서 본인은 끝까지 부인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법원에서 재판 기간을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의외로 신속하게 할 것이냐, 나올 거는 저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확인할 것도 당사자의 증언이 있고 자료가 있고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윤석열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을 과정에서 봐야 될 것은 얼마나 빨리 1심이 끝이 나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확인이 되었을 때, 자 내란으로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 내란으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저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심판은 두 축으로 진행되잖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형사재판이고 또 하나는 탄핵 심판인데요. 탄핵 심판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몇 월 며칠 날 뭐 해고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빨리 얘기하시는 분은 3월 4일도 있고요. 또 뭐 3월 13일, 3월 11일 여러 날짜가 나오는데 일단 마무리는 언제쯤 될 거 같으세요? 지금은 3월 중순으로 다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초순은 어렵다는 거고 중순으로 이제 수렴되는 것 같고, 결과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탄핵이 8대 0이 되든 9대 0이 되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4대 4가 된다, 뭐 또는 뭐 6대 2가 된다 이런 것은 뭐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고요.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정리가 되면 저희 예측은 급격하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으로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오히려 내란 사건 수사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탄핵은 오늘 지금 마지막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끝이 나서 최종 이제 심판까지 이어지는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윤석열은 역사의 이제 한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이 시점이 다가왔다고 보고요. 그 D-Day를 저는 3월 중순 15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은 8명인데 각자 이제 추천한 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하고 추천하고 했던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킬 거 아니냐. 저는 하여튼 정체성을 지키는 게 탄핵 기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정체성을 지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 추천 몫으로 있는 이유는 결국 그 경향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법리적으로 특정한 문제를 다루었을 때 논란과 논쟁이 될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기준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실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만장일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논리가 두고두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법관의 양심으로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평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결론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 또 전망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임을 또 법조인임을 네. 법률 전문가임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8대 0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죠. 일단 윤석열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 지금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고 이제 인정하는 순간은 내란죄에서 사형이 확정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찾고 이들이 세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이 세력을 좀 더 커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외부의 요소가 작동하게 되겠죠. 그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이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이 탄핵이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정권이 저는 이재명 정권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을 때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거나 뭔가 실책을 범하는 순간부터 결국 탄핵이라는 이 이름으로 세력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그 바람잡이 역할을 국정 운영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과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이 부당했다는 세력을 넓히는 자, 이 순서대로 저는 간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탄핵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투쟁의 모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 자체가 결정된 것을 법적으로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할 것이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모든 권한이 박탈되고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00% 수용한다라고 이제 했던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걱정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워낙 극단적이어가지고요. 뭐라 부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부정일당 같아요.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 서부지원에서도 폭동을 일으켰는데 뭔가 어디서 정말 난장을 부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서부지법의 그 폭동 사태는 또 다른 폭동을 부르는 출발 지점이 아니고 극단화되어 있는 극우 세력들의 행동이 저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것의 저는 마지막 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세력이 정말로 중형을 감수하고도 저렇게 할 것이냐. 네. 두 번째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테러리스트처럼 특정인을 겨냥해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그것이 살상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만약에 갈 수 있느냐. 저는 그 정도 단계는 우리의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더라도 못 간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할 것이고. 네네. 경찰이 세 지난번에 번째, 빨리. 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출연해서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폭력과 살상 행위를 저지른다. 우리 국민 정서상 용서가 됩니까? 그럼요. 안 되죠. 이것은 절대. 다르게 네. 이야기하면 국제마약 조직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폭넓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의 공권력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폭력으로 그대로 맞서서 내전을 일으키는 상황. 우리가 남미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 좀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할 수 없는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민정서상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 행위가 인명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네. 역할도 했고 또 70명 넘게 구속이 되니까 이 부정 세력 저쪽에서도 좀 긴장하거나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학습 효과도 있었던 것 또 같고요. 이것도 하나 이제 네. 짚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바깥에서 계속 그 행동으로 불법을 저지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 진짜 애국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석열 살려 놓는 것이 국가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주춧돌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돈 때문이죠. 자신의 네.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거구의 준동과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들이 만약 목숨 걸고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추종하는 자들에게 행동을 해서 너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라라고 저는 그 정도로 질러낼 만한 강단과 용기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간이 큰 사람들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때 이들의 일종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은 돈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거네요. 그럼 지금도 돈 때문에 또 갈라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전한길 역사 강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 저도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평론하시고 네. 인권단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내용을 가지고 따지려면 그 형식 논리의 출발은 사실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선거 관리 활동을 해왔는데 부정선거라는 전제로 우리가 토론을 하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부정선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냐고요. 그거는 부정선거가 있을 때가 토론이 되는 거죠. 부정선거가 확인될 때.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토론을 시켜서 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40%가 넘는데 이거 조사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로 내가 후회된다는 사람이 왜 내가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30-40% 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바꿉니까? 네.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 모든 것이 운명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비율적으로. 그렇죠. 다 이거 운명이야 하던 사람입니까? 그럼 내일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네. 없는 거죠. 그러면 매일 대한민국을 전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점을 보면서 살면 되죠. 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인생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지금 논쟁과 토론거리가 되느냐와 저는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런 데 딸려가면서 마치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존립 자체 또는 헌법기관이 선거 관리를 해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지금 이번 기회에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아쉬운 건 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직 스픽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하나 걱정은 조선일보가 그런 칼럼을 많이 써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를테면 칼럼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과 달리 지금 인기가 좋다. 리더십이 빛난다. 진작 그러지 라고 얘기하면서 탄핵이 되더라도 당신은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절대로 이재명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야설이기도 한데 윤석열 역할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것 이전에 이런 칼럼이 나온다는 것은 네. 윤석열이 잘못한 걸 인정한다는 것. 두 번째 비상계엄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또 위헌이라는 확인해 거. 주는 네. 것.
탄핵될 거다. 내란과 관련된 여러 증거로 봤을 때 결국엔 윤석열은 자기 무덤 스스로 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니 네. 일단 윤석열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확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재명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데 이제 역할을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하야면 더 좋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명백하게 자 범법 행위를 했다,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선이 치루어지는데 이재명을 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이재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 두 번째 논리에 네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실제 그런 말하는 분한테 좀 물어봤죠. 윤석열이 잘못해서 생겨난 일에 왜 민주당과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민주당과 이재명이 원인 제공을 했다면 그럼 전쟁도 할 수 있는 거네.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쪽은 원인 제공자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하면 그럼 전쟁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켜도 되고, 선관위를 침탈해서 서버를 가져와도 되고, 이렇게 돼 있냐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돼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끼워 넣어서 민주당이 지금 뭔가 윤석열의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순간 절대로 대선에서 또는 앞으로도 정권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논리 구성상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이 이번 내란과 그리고 탄핵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는 순간 보수 정권은 절대로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뭔가 역할을 하는데 이재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역풍이 훨씬 더 클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집하는 그런 에너지를 더 많이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붙인 현수막,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정당들 있잖아요. 뭐 무슨 군소 정당 같은데, 또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주요 발언들 보면 기승전 이재명, 왜 그럴까요? 이건 뭐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배경입니까? 이제 두려움이고, 그러면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정오심의 발로일 것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여당과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작동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야권의 후보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저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아니면은 뭐 누가 되겠죠. 어느 정도의 표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표 차이를 결정하는 사람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을 이미 찍었던 사람이 1,600만 명이 넘습니다. 1,600만 명이 넘거든요. 이 1,600만 명의 이재명을 찍었던 그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겠느냐. 윤석열로 잘못 뽑고 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런데 이미 이재명을 한번 찍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 임할 때 어느 정도의 결집력 또는 본인의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겠느냐. 자기도 찍고 주변 사람 한 표 더 벌어오는 투표를 하려고 하겠죠. 저는 네. 죽기 살기로 할 네.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나머지 윤석열을 찍었던 1,600만 명을 넘어서는 국민에 대해서는 네. 자,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이재명을 비토했던 사람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데, 이재명을 이미 한번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대선에 임할 것이냐. 지난 2년 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똥바가지를 덮어쓰고 마치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원인 제공을 야당이 한 것처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그 독서를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도 이재명에게는 정말로 듣기 어려울 정도의 독서를 퍼붓더라고요. 이재명이 원래 근본적으로 나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영향이 저는 일정하게 있겠지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5월 달에 치르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우리가 노사모를 하면서 노무현
바람을 일으켜서 들어갈 때 결집했던 것. 정몽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단일화해서 이탈해버렸어요. 네, 갑자기 집에 가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밤낮으로 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죠.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어떤 공포, 아니 어떤 자신에게 닥칠 그 위험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죽음까지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랑 이들의 실력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역량을 다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책임지는, 자,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야당을 야당에게 쌍욕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다 야당 때문입니다라는 집단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책임을 지고 국가 경영의 최종적인 책임 집단이 이렇게 자신의 할 일을 다 방기시키는 이것을 본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국힘이 정권을 잡는다? 야,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움직여야 될 사람은 이재명을 찍었던 1600만 명이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국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윤석열은 금방 석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정광훈 일당, 그리고 세계로 교회 일당들은 다 붙어서 이제 죄가 없다, 사면하라. 와, 그럼 윤석열이 양심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바꿔서 가려고 하겠죠.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저지르 놓은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내란 과정에서 비상경 과정에서 했던 것, 북한 전쟁 유도설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 끔찍한 수준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외환도 그것을 그렇고. 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상태로 전쟁을 유도해서 그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변란을 획책하고 기획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 단전한 것도 단전 시도를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다. 불 안 껐지 않느냐. 바로 켰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 국회를 정말로 문을 닫아버리려고 각오를 했고, 또 한동훈한테 지금 나오는 그 책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해산시키지 않았다고, 마치 자신이 봐준 것처럼. 이거는 한동훈의 지금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네. 그 정도로 끔찍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대선 과정에서 국힘이 한번 이겨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나섰다고 했을 때 그 이재명을 찍었던 1600만 명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여기에 저는 가장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스픽스가 주목하는 뜨거운 이슈죠. 명태균 게이트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명태균 씨가 뭐 돼지 잡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이게 돼지 잡는다는 말이 뭐 파티를 벌인다 이런 뜻이죠? 축제를 벌인다, 잔치한다. 이제 잔치한다는 것은 이제 네. 너희들 한번 다 주고 봐라. 이제 쳐다보는 사람은 잔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명태균이 이제 나서서 하고 있는 1년의 행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도하고 논평하고 진연하겠지만 의미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어제부터 강희경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라운드에 올라섰습니다. 다시 나와서 본인이 지금 검찰 수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도 지적을 했고요. 오늘도 네. 강희경 씨는 공익 제보자로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든요. 네네. 고발인지 고소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지금 또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힘드시겠네. 네.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정의로운 잔다르크에서 거리의 투사로 아예 나서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밝히겠다. 또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한 내용 보면 정책 그 관련된 정책 개발 비용을 편취했다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사기죄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본인이 가져간 돈도 아예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우 정략적으로 기소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실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이요. 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아이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너무나 강압과 압박 수사를 받아가지고 네. 천만다행으로 이 사람은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응급실로 가서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이제 깨어나긴 했는데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 선택 이재명 씨 관련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 예. 사람들이 자꾸 왜 죽어나가냐. 검찰에서 그렇게 하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탁소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소 주인도 막 어디 산에 올라가 돌아가시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수사를 했다는 내용도 아이고.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걸로 네. 봐서는 강혜경 씨는 이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본인은 신뢰를 표시했는데 네. 결국에는 본인도 사기죄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조사받던 분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 이제 이러면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다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의롭다고 외치고 국민들한테 알려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도 거리에 나가서 직접 내가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오히려 명태균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일종의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분노심을 복수로 이렇게 지금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강혜경 씨는 그와 결이 완전히 다르게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제 진행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논평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검찰이 기소하거나 또 수사로 닥달하면 사람들이 위축하고 입을 닫아버리기 마련인데 우리 강혜경 선생은 정말 그런 면에서 대단하고 고든 분이네요,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는 네. 동안에 계속 이제 눈물을 보이던데요. 아이고, 힘들죠.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서 끝이 나버리면 본인이 진실을 고백하고 이것을 국민들에 알려서 어떻게 기득권 세력들이 김영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과 이어졌던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국민들에 알려서 마치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구조적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나고 본인이 실제로 공익 제보자이면서도 오히려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그대로 있으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네. 아니 그러면 나는 더 나서서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매번 역사라는 건 사실 그런 분들 덕분에 요만큼씩이라도 이제 진전되고 전진해 왔는데 강혜경 선생의 역할이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강혜경 선생과 함께하는 우리 스픽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역전용사들 2부에는 강혜경 국장하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해놨던 인터뷰도 좀 보내면서 강혜경 국장을 좀 도와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도우면서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스픽스가 나서고 인권연대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활동 과정에서 온갖 이제 마타도나 이제 공격들이 이어질 것인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끝까지 강혜경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드립니다. 뭐 이를테면 구독자님 중에 청보리님, 강혜경님 힘내세요.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네. 4차원 편집실 뿌뿌님, 강혜경님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시아님 귀한 일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요. 문제를 풀어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이 구독자가. 그런데 그 말 있잖아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애써주세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박수 쳐드릴게요. 라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스픽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씨가 그래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요. 어제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좀 본인 계좌도 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어려울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활동들을 좀 하고 널리 좀 알리자. 저희들도 스픽스는 출연료를 이제 지급을 하면서 계속 방송으로 좀 모시려고 하고 그 전에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뭐 그게 이제 뭐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본인은 뭐 전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매일 지금 불려 나가다시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네. 해보겠다는 또 다짐을 여러분들께도 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처럼 공중파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중도 우파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건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자,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뭐 중도 확장이라는 이제 정치적 효과를 뭐 노리고 했다. 원래 민주당은 그냥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네. 이제 보통 그 술자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진보 정당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보수 정당이다. 네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당장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슈가 던져져서 저는 아주 생산적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과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느냐, 당의 정체성과 뭐 정체성이 훼손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논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좀 놀란 것은 공식적인 토론회가 아닌데 패널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잘하더라. 생각보다 논리도 너무 좋더라. 네. 이제 이런 평가가 많고요. 내일 제가 장성길 소장하고 인터뷰를 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MBC 100분 토론과 관련된 내용이 어땠는지도 솔직하게 좀 소회를 물어보고 장성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어제 본인도 아마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좀 바뀌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채널에 나와서 그 권현문 대표 푸나님이 하고 있는 채널에도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이재명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우리도 오히려 잘 모르는 사이에 보수 언론과 국힘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 안에서 이재명을 약간 의심하거나 아니면 걱정하면서 봤던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이제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쟁할 거는 논쟁하되 오히려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뭐 시장 되기 전에는 이름만 알았고 시장 된 다음부터 이제 가끔씩 보는데 하여튼 희한한 게 보통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어제보다 오늘 상태가 나은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한다 할까? 뭐 성숙한다 할까? 이런 면이 굉장히 많고 학습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아주 적대적인 질문이 있어도 잘 받고 또 뭐 장 소장님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대꾸도 잘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바라보면 뭐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혼란스럽죠. 네. 그런데도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흙먼지가 되어서 우리를 덮어씌우다 아니면 똥바가지가 우리한테 날아와서 진짜 똥물을 끼얹든 무엇이든 방향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막 이것이 자빠져서 쓰러지고 더 가지 못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크게 보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첫 번째 국민의 이런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 주권자들의 이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의외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재명 저거는 쓰레기다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욕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 소수 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매우 유능한 상태에서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다라는 또 그 방향도 저는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요.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윤석열의 작품 아니죠. 윤석열의 똥볼 이것을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저는 뭔가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쪽 그 방향 하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우리 PD님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강혜경 선생님 저 계좌 후원 계좌 알려주면 안 되냐는데 가능하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는 좀 안 될 것이고요. 아니 그렇습니까? 이제 어려운데 지금 네. 오늘 저녁에 역전용사들 2부에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한번 보내려고 하니까요. 네. 저녁 8시 10분에 방송을 하니까 2부 인터뷰는 한 9시 10분 정도 이루어질 거니까 오늘 밤에 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생방송으로 못 보셔도 언제든지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제가 사실 지금-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스픽스를 만드시고 지금 경영하시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되잖아요. 고되고 그다음에 적자도 많이 날 거고 그 뭐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후회를 많이 하는데 네. 제 같은 사람이 후회도 하루에 10번씩 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아니 그거 힘드니까. 저와 같이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같이 방송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노동량이 일단 너무 많고 그다음에 기획을 해야 될 양도 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독자가 지금 130만 명 정도 네, 네.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져가지 실제로 뭐 방송 전후에 제가 오창익 대표님한테도 상의를 많이 드리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되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나가려니 너무 힘들고 하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그 고충이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또 끝을 낼 수도 없으니까 정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납득이 될 만한 이제 정리 수순이 필요하고 또 좀 더 확장을 시켜 나간다면 확장을 시키는 또 합리적인 이제 또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자부심을 갖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알리는데 스픽스가 지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했구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픽스가 실제로 이렇게 나온 뒤에 유튜브에서 스픽스와 같은 유사 채널들이 많이 생겼어요. 공론의 장이 민주진보 진영에는 매우 넓어졌다. 네. 보수 쪽은 오히려 극우 논리를 가지고 특정한 논리와 주장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는데 앞장을 선 반면에 선동만 했죠. 선동. 그렇죠. 네. 왜곡이 되는 반면에 스픽스 출범 이후에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는 토론과 공론의 장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숨겼던 내용을 드러내서 알려드림으로써 뉴스의 시장이 매우 넓어졌고 유튜버의 역할이 정말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픽스가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은 이제 자차는 아니고요. 실제로 언론학을 네, 연구하는 그럼요. 분들이 네, 그럼요. 제게 이제 뭐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또 보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온 것으로 평가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주제 넘은 꿈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아니요, 듭니다. 진짜로 연매출 1천억 원이 넘는 어떤 뭐 언론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했고요. 우리 전계현 대표님이 가끔씩 힘드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보약이 뭡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스픽스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SNS 뭐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방송 같은 것도 올려주시고 이러면서 130만이, 150만, 200만이 될 때 그게 금전적 보상은 뭐 많이 안 되더라도 정말 기운 얻어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계현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